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보안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경찰은 헌재 주변 차단선을 150m 구간까지 확장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24시간 대응 태세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선고까지 이제 단 하루가 남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스튜디오에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제 10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11시까지 단 하루가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1일에 헌재에서 선고 기일을 발표를 했는데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서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 그러니까 뭐 대략적인 결론 주문은 도출을 이미 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면 선고일을 고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헌법재판관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여러 논의를 깊게 했고요. 또한 너무 선고가 늦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 후에 이제 선고기일을 고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주문은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소수 의견들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련 절차들을 오늘 남은 만 24시간 동안 최대한 충실하게 해서 실체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도 흠이 없고 하자가 없는 완전 무결한 결정문을 내놓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혼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임무가 24시간 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24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부적으로 뭐 결정문을 조율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이 이어져 왔습니다만 이제는 실질적인 판결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선고를 남겨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공식적인 결정문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의견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 후에 결정문에 담기게 되는 것들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정제되어야 되고 어떠한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가다듬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평의에는 사실 판결이 포함됩니다. 즉 표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진행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판결이 정말 공식적인 판결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판결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판결 절차는 남겨두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도 약간 좀 의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즉 사실상 의견을 밝히고 또한 법정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판결을 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결정문에 서명을 하는 그런 작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 선고일 직전에 평일을 열고 결정문에 서명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중에는 최종 결정문이 나오고 헌법재판관들이 서명을 할 거예요. 그 말은 내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선고 직전에 공식적으로 형식적인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결정문입니다만 출력을 해서 재판관들이 서명을 했고 그에 따라서 그 직후에 바로 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의견이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법정 의견이 미리 노출되거나 유출될 경우에는 압력을 받거나 또는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안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선고 직전에 그러한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러한 절차를 모두 거쳤고 또한 그 선고일 당일에 평일을 열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요. 그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는 오늘 그런 절차들이 마무리되고 내일 선고만 할 것인데요. 사실 오늘 밤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서명이 된다면 내일 선고일 전까지 노출되지 않는다는 또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또한 굉장히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헌재도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작업들을 거치고 있는데 이번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 정영
정영식 재판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최종 결정문을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이 있을 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자료에 보면 원칙적으로 이제 편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이제 기초로 이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전제가 있습니다. 즉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택했을 경우에는 주심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일 경우에는 주심 재판관이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는 게 원칙이죠. 예. 하지만 정영식 재판관이 소수 의견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 의견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럴 경우에는 예.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되거든요. 아.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의견인지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 다수 의견의 결정서 초안을 누가 작성하고 있느냐, 누가 작성했느냐 여부도 내일 선고가 나와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반대 의견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뭐 보충 의견도 있고 별개 의견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다수 의견의 결정서 초안을 이러한 소수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받아본 다음에 그 후에 소수 의견 역시 추가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서가 작성이 될 테고요. 그러한 결정문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완전하게 확인이 된 후에 이제 서명을 할 텐데요. 사실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출력이 되면 그 후에 또 보안상의 문제가 또 생길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의견이 모아졌고 또한 사실상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인지가 다 논의가 되었고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결정서의 완성과 또한 서명은 선고 직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이 보안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 수준도 강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이제 재판관들이 출근을 하게 되잖아요. 이 출근길 취재를 금지를 하려다가 좀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헌재가 이거는 어떻게 봐도 될까요? 서부지법 사태 등의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또한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종의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에서의 항의 시위 네.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신변 보호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당일의 어떤 취재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경찰이 조금 전에도 입장을 밝힌 것처럼 헌법재판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취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자들이 취재함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일부 제한적인 취재를 할 때 어떤 군중의 난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격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내일 이제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입장을 할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한적으로 취재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못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알 권리 차원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제한적이나마 취재를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고 경찰도 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 9시부로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의료 비상이 이제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인 내일 0시부터 가포 비상이 발령이 되는데 헌재도 지금 진공 상태화하겠다고 했고 기존의 100m에서 150m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경력도 14,000명이 투입이 되는 건데 과거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처벌을 또 받지 않겠습니까? 어느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선고 후에 이제 파면 결정 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또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상당히 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현수 직무대리의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미스러운 일이 특히나 불법 행위가 생긴다면은 그에 따라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만 서부지법 사태 당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형사적인 처벌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현재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가정하면 뭐 이제 옳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은 예. 어떠한 행위냐, 특별히 그런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도 다르고 또한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선처를 구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어떤 그런 범죄 행위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엄정한 처벌을 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 뭐 정치적인 소신이 있고 또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그런 의견 표출 그리고 여론 형성으로 이어져야지 이런 과격한 물리적인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선고입니다. 그런데 왜 11시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게요. 통상 선고라고 하면은 뭐 오전에는 10시, 오후에는 2시인데 왜 이번에는 11시인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통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도 오전 10시에 선고하거나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하죠. 오전 재판 시작할 때 하거나 또는 오후 재판 시작할 때 일반 법원도 선고를 주로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오전 11시예요. 예.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선례가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선고할 때 오전 11시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에 따라서 이번에도 오전 11시에 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예. 또한 아니면 또는 거기에 더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후에 요지를 낭독하고 주문을 선고함에 있어서 소요될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 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아주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오전 11시에 선고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이유를 읽고 이제 주문을 낭독했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지만 그거를 표기를 못했던 그런 네. 상황이었긴 합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럴 경우에는 낭독에 또 걸리는 시간이 꽤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네. 가정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다 낭독하는 것은 아니고 요지를 낭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감안해도 오전 11시에 선고할 경우에 아주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 하에 11시에 선고했을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인용, 기각, 각하 모든 결정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헌재가 만약에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에 윤 대통령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인용이 될 경우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선고 효력이라는 게 재판장의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분단위로 적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밝히고 있어요.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즉 선고를 하면 주문을 낭독하면 그때 즉시 발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수령을 뭐 거절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고요. 또 크게 경우를 두 개로 나눠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다음 대통령을 또 뽑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뽑아야 되는 것도 60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 대선을 언제 치러야 되느냐. 그거 역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그 후에 있었던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분단위로 적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도 선고일을 결정문에 적는데요. 그 선고일 기재란에 선고일시 일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시까지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이라고 기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이번 헌법재판소가 각하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직무에 복귀하고 또한 권한 행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서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정지되었던 권한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 시간 역시 이 선고일입니다. 선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복귀한다면 권한대행은 그 시점부터는 권한대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론적인 가정입니다만 예. 네.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복귀했는데 그 시점 직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면 사실 그 효력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되든 또는 복귀하든 이 선고의 어떤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 단위로 기재를 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에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잇는 시점에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일 윤 대통령이 이 재판정에 직접 참석을 할지 여부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내일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생중계가 되고요. 일반 방청도 허용을 했는데 글쎄요. 윤 대통령의 참석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규정상으로는요. 헌법재판소법 52조에 있는데 사실 이때는 그 출석 없이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택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사건의 사례와 달리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입장도 개진하고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직접 신문도 굉장히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번에도 출석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직접 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즉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면 아주 극적이겠죠. 네. 현장까지 나와서 출석을 해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아든다면 바로 이제 직무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복귀의 효과는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경우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파면된다면 파면 결정을 듣고 또한 그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영상으로 남는다면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단 착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내일은 굉장히 많은 군중이 헌법재판소 앞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소란과 대립도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출석을 하는 과정 또는 대통령이 출석을 했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불상한 사안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 내일 출석할 권리는 있습니다만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규모 소요 사태의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이 선고됐는데 거기에 그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진 군중이 자칫 좀 흥분된 상태에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더욱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일대 군중들의 흥분도는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예. 직접 선고를 듣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 한번 좀 잘 생각을 해서 좀 곰곰이 좀 심사숙고해서 변호인들과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